자, 이제 이번에는 회로 이론의 5번째 챕터, 자, 인덕턴스와 벡터 궤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인덕턴스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자기 인덕턴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전자기학 강의에서 사실은 동일하게 다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깊지 않게 들어가고요. 전자기학과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죠?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이렇게 한번 흘려 보내서 빼낸 거죠. 한 바퀴 돌아서 나온 거지.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냈을 때 여기에는 이 철심에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하죠. 자속을 우리가 파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스 문자 파이 이렇게 나타내고, 오, 전류를 이렇게 흘렸더니 여기에는 여기에 자속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I가 흘렀을 때 바로 자속이 생기니까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치? 그러면 자, 파이는 I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I가 그대로 파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내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치? 말이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분명히 개수가 존재할 텐데, 그 녀석이 바로 자기유도 개수라고 하고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고 부르죠. L 이렇게 표현하고요. L이 여기에 곱해져서 전류에다가 바로 자기를 유도해내는 개수인 L이 곱해져야 그 녀석이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성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죠. I가 파이진 않을 테죠. 그치? 분명히 연결해주는 어떤 개수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그렇죠? L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I가 나누기로 가면 되니까 또 L은 I분의 파이 이렇게 한번 감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단위는 얘는 웨버고요. 자속의 단위 웨버, 그리고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 헨리가 되는 거죠. 헨리.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걸 한 번 감을 게 아니라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여러 번 감은 거죠. 우리가 뭐 전자석을 만들거나 그쵸? 변압기 할 때 이렇게 여러 번 감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이 철심을 이렇게 여러 번 얘가 돌면서 그만큼 많은 자속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치? 그래서 한 번에서의 자속이 파이였다면 n번 감았을 때는 바로 이 전류의 색이 I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는 n파이만큼의 자속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에서 어떻게 I가 바로 n파이라고 하는 등식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죠. 뭔가가 필요해. 둘을 연결해주는 어떤 개수, 상수가 필요한데 바로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수인 여기에도 L이 곱해져야 된다. 전류에다가 바로 자기유도 개수, 자기 인덕턴스, 우리 간단히 우리 자기 인덕턴스를 그냥 인덕턴스 L로 표현해왔었죠.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고, 사실은 이 녀석이 더 일반적이죠. 왜? 한 번만 감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 여러 번 감으면 이렇게 자속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더 일반적인 식이 되고요. 자, 이 녀석을 외우는 방법.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철심, 이런 어떤 쇳덩어리에다가 과학 시간에 이렇게 감아봤나요? 이렇게 우리가 전선을 감아서 여기에 건전지를 달게 되면 이 녀석이 전자석이 됐죠. 가지고 많이 놀았지. 응? 전자석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이 자석을 만들어내는 건 공부가 아니야. 놀이였어요. 놀이. 응? 전자석은 놀이였어. 자석을 만들어내는 이 I와 파이 사이 관계는 놀이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놀이, 여기 물론 파이가 붙지만 이렇게 짝대기 놀이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요 녀석 전자석 이렇게 코일을 감은 요 녀석은 놀이의 문제구나, 놀이의 관계구나,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이거는 n번 감은 횟수니까요, 자속의 단위인 역시 웨버를 그대로 쓰게 되고, 역시 L에 관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I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I로. 그래서 얘도 역시 L은 바로 I분의 n파이다. 놀이로부터 나온 식이다. 이걸 기억을 합시다. 단위는 역시 헨리가 되겠죠.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이겠지.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 I에 비례하죠. 그치? 전류의 I에 비례해서 자속이 생기지. 그치? 그래서 전류 I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자속에 의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비례 계수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에서 지금 따진 것은 자속의 발생 능력, 자기 유도 능력의 정도를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 자, 요거 전자기학에서 다뤄보기도 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거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자, 요 녀석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요.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 그치? 거기에 역시 파이가 발생하게 되고, 아하, M 파이는 I 아니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놀이 L이 붙어야죠. L이. 그치? 여기에 L이 붙어야 되고,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 녀석을 변화시키면, 그렇죠? 교류는 늘 변하는, 우리가 전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늘 변해 교류는. 그렇게 교류 전화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하죠.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지. 그때 이건 이제 전자기학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니까요. 또 결론만. 그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여기 I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당연히 자속도 변화하겠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율에다가 얘가 n번 감비였으면 감기율 횟수 n번 곱한 거에, 그쵸? 크기는 이 크기가 되고 방향은 바로 그 녀석의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 녀석을 우리가 패러데이 렌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녀석은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자, 파이의 변화율 대신에 이제 i의 변화율을 쓰게 된다면, 그렇죠? 놀이에 의해서, 여기 놀이에 의해서 여기에다가는 바로 자기 인덕턴스 L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 자속의 어떤 변화율에 따른 기전력 전압을 구한 식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I를 이렇게 흘려주니까 I의 변화율에 따른, 그쵸,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녀석의 어떤 비례계수로서의 값이 바로 역시 자기 인덕턴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자기학에서 자세히 다뤄요. 여기 패러데이 렌치부터. 만약 이걸 전자기학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쉽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고 또 전자기학으로 또 들어가서 보게 되고 반복하면 충분히 이해되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 L은 바로 기전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뭡니까? 거기 우리가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거기에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비율이기도 하다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바로 이 코일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데요. 그거 역시 한번 살펴보고 가자는 거지. 여기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이렇게 있었던 이 녀석을 확 떼어버려도 이 녀석이 순간 저장된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에 검유계를 달아보면 전류가 검출이 된다는 거죠. 따로 이쪽에 건전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돼 있던 그런 에너지가 이쪽에서 검출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먼저 자, 우리 여기 회로에서는 아직 콘덴서에서의 축적된 에너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역시 전자기학에서 또 다뤄보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그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것도 여기에서는 결론만 받아들입시다. 자, 2분의 1 CV 제곱이 되고요. 얘는 커패시턴스, 얘는 전압,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쪽 인덕턴스 여기에 축적되는 에너지 역시 얘랑 식이 비슷해요. 뭐냐면 2분의 1에 얘는 Li 제곱이네. 여기는 CV 제곱이고요. 2분의 1에 Li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여기에서는 결론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놀이를 생각하자는 거죠. 놀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을 또 여기 n파이 입장에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요거 li 제곱을 한번 변형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l을 한번 곱하고 l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li의 제곱을 한번 l로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li
놀이에 의해서 이 녀석 대신에 n파이 요 녀석의 역시 제곱이다. 얘를 바꿔 쓰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거기에 지금 요거 2분의 1이 다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아무튼 요 녀석도 이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또는 이 식에서 2분의 1에 li 곱하기 또는 i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서요. 얘 대신에 또 놀이 n파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식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요 식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요 식을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요거 2분의 1 li 제곱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2분의 1의 cv 제곱 뭔가 둘이 일관성, 닮음성이 있죠. 그치? c 대신에 l, v 대신에 i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인덕턴스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여기에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비율 뭐 이쪽 여기 있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속을 발생하는 능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거 여기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거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바로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의 d파이 dt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n번 감겼죠. 이 녀석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이제 L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L di dt 아하 이렇게 이쪽에 전류의 변화율에 의해서 거기에 곱해진 계수 요 녀석이 바로 자기 인덕턴스인데 바로 이 기전력의 그쵸? 크기를 결정하는 비례 계수를 역시 자기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알겠지? 자, 이번에는 자 자기가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 오, 상호 뭡니까? 서로 호환되는, 연관되는 그런 인덕턴스다 그 얘기죠. 그래서 M은 뮤추얼 인덕턴스의 M을 따서 얘는 M을 쓰게 되고요. 자, 얘는 자 우리가 변압기 같은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이쪽에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냈어요. 그래서 오호 이 녀석에 N1번 지금 감은 거고 이쪽에도 지금 N2번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 놓으면 자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내면 그쵸?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거를 여기 1차 측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phi 1 이렇게 쓰고요. 또 그리고 1차 측에 인가된 가해진 기전력을 E1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E1이 가해져서 I1이라고 하는 1차 측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쵸? 파이 1이라고 하는 자속이 생기고 자속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여기 2차 측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오겠지. 오호 2차 측을 통과하면서 얘가 자속이 생겼는데 얘는 지금 기호를 파이 2원이라고 했죠. 주인공은 얘예요. 2차 측을 통과하는 자속인데 1은 왜 붙였냐? 1에 의해서 통과하는 2차 측의 자속이다. 1에 의해서란 얘기죠. 그치? 아, 1에 의해서 통과된 2차 측의 자속이 흐르게 되면 다시 이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오호. 그렇죠? 이런 1차 측과 2차 측 이런 사이에 서로 연관관계, 상호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덕턴스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M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자속이 발생하면서 2차 측에도 1에 의해서 2차 측에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이 변함에 따라서 또 이 코일에는 또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오호 이런 작용을 우리가 상호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이쪽 한쪽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다른 쪽 코일에도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호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계수 그러니까 요 녀석의 E1의 기전력을 줬는데 여기에 E2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유도 기전력의 비례 계수를 이제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바로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상호 유도 작용이 발생하는 정도. 자, 상호 유도 작용은 뭐라고요? 이쪽에 코일에 전류를 인가했을 때
자속이 발생하고 얘를 통과하면서 이쪽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상호유도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정도를 우리가 상호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자 이제 이론으로 가보면요. 자, 놀이라고 그랬죠. 놀이 1차 측에 여기에서도 놀이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li는 n파이, 그렇죠?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역시 여기에서 L, 이 녀석 자기 인덕턴스죠. 이 녀석만을 따졌을 때의 자기 인덕턴스 바로 I분의 n파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죠. 이쪽에서 발생하는 그때의 I1에 의해서죠. I1의 전류를 흘렸는데 바로 이 녀석에서 자속 phi21이 지금 얘를 통해서 이쪽에 지금 발생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2차 측에 phi21이 발생한 거죠. 아하, I1에 의해서 이 2차 측 쪽에 발생하는 총 자속 뭡니까? phi21에 n2번 감겨져 있으면 n2번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얘하고는 다르죠. 그치? 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생긴 그런 자속이어서 뭐 자기 인덕턴스 썼지만, 얘는 1에 의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 이쪽에 발생하는 총 자속, 그치? 이거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상호 인덕턴스 M이다. 아, 남에 의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 이쪽에 자속이 발생하는 정도, 그걸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I2에 전류가 이렇게 만약에 흘렀을 때, 그렇죠? I2에 의해서 이쪽에서 만약에 자속이 생기는 그때의 그 비율, 그렇죠? 여기는 이제 파이 1, 2라고 한 것은 2에 의해서 I1에 발생하는 자속이다. 그렇죠? 남의 거에 의해서 내 쪽에 발생하는 그 비율은 얘는 L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M을 쓰겠다. 그 얘기지. 자, 이렇게도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또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그렇죠? 자, 원래 유도기 전력은 뭐였다고요? 바로 자속의 변화율에 따른, 그렇죠? 거기에 권수가 곱해진 값. 여기서는 일단 크기만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크기만. 그러면 얘 대신에 놀이, 그렇죠? 놀이. n파이 대신에 li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의 변화율에 따른 그 변화율, 거기에 자기 인덕턴스가 곱해진 이 비례계수가 또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낸다. 그럴 때에도 자기 인덕턴스가 쓰인다고 그랬죠. 그치? 그렇다면 이것을 이 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전류에 의해서, 그렇죠? 내 전류에 의해서 그 변화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인덕턴스를 쓰면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 2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녀석의 자속에 의해서, 그치? phi 21의 자속의 변화율에 따라서 얘가 여기에 감겨진 권수 N2가 곱해진 것이 바로 기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 2를 뭡니까? I1의 변화율에 따른 요쪽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이 녀석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자기 인덕턴스를 쓰는 게 맞습니까? No, 아니죠. 요 녀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쪽에서의 기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M을 역시 써주면 된다 그 얘기죠. 이때도 이 상호 인덕턴스 M이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도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뭐냐면 얘는 만약에 이쪽에서 I2의 변화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원의 기전력, 여기에 자기 인덕턴스 L이 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되지. 뭐가 와야 됩니까? 남의 거의 변화율에 의해서 내 거에 지금 기전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호 인덕턴스 M이 와야 된다. 그 얘기죠. 오호. 자, 이 상호 인덕턴스도 지금 두 개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쵸? 요 녀석에서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속의 총, 그치? 그 비율, 그 녀석을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언제 또 쓰입니까? 바로 이 녀석의 전류의 변화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쪽에서의 유도기 전력의 비율은
L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상호 인덕턴스 여기에도 M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두 개의 개념이 있죠. 이 상호 인덕턴스는 자석을 만들어내는 비율, 또 한 가지는 바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비율, 남에 의해서, 그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전차기억에서 또 그대로 다시 또 한번 다루게 돼요. 다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본 거고요. 그냥 공식만 외우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L의 개념을 이제 구조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R은 원래 R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RM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기저항, 마그네틱, M을 쓴 거죠. 전기 저항과는 원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명확히 지금 우리가 이쪽 자기 회로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도 RM 대신에 그냥 R이라고 쓰기도 해요. 아, 자기 저항. 그래서 L은 자기 저항분의 바로 감긴 권수의 제곱이 L이다. 이것도 전자기학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여기서는 결론만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얘랑 비슷해요. 역시 여기에서의 자기 저항은 동일할 테니까, 그치? R분의 N인데 여기에서는 권수, 자기 자신의 제곱을 했다면 이건 상호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이쪽 거 한 번, 이쪽 거 한 번을 곱해주자. 이런 의미로 상호 인덕턴스가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때 자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μ S분의 L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투자율, 얘는 면적, 단면적, 요 녀석은 길이. 그래서 여기 R 대신에 요 녀석을 이제 R 대신에 여기가 조금 달라졌네. 뭘 잘못 건드려서 화면 크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자, 아무튼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 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M 역시 이때에도 이 N제곱 대신에, 그쵸? 이건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N1, N2를 대입한다는 거, 요 정도 일단은 기억을 해봅시다. 특히 자, 요 부분을 한번 이거는 공식만 일단 여기에서는 받아들이고 이해만 한번 해봅시다. 이해만 해주세요. 아직 요거는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바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자,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봅시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R분의 N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 거 감긴 횟수 N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도 마찬가지겠지. 자기 저항분의,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저항을 뜻해요. 우리가 자석을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자기 저항.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N2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뭘 해볼 거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한번 곱해 봅시다. 그리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보면, 그쵸? 이 식이 만들어지겠지. 오호!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오네. 방금 전에, 그쵸? 본 식이 나왔는데,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양변에 이렇게 루트를 취해버린 거죠. 그치? 그러면 제곱 다 없어지면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데,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앞에서.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은 R분의 N1, N2라고 하는 식. 오호! 이 녀석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란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이 되기 때문에 M은 루트 L1, L2로 구할 수 있겠다 그 얘기지. 결국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자기 인덕턴스와 이곳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를 안다면 걔네 둘을 곱해서 루트 씌워준 것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은 아주 이상적이죠. 바로 누설 자석이 없을 때, 이쪽을 밖으로 이렇게 새는 자석이 없을 때, 여기로만 온통 자석이 다 통과할 때, 그때는 M은 루트 L1, L2로 구해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누설 자석이 또 있다는 것은 온통 다 전달이 안 되니까 그때의 M은 이 녀석에다가 그러면 바로 어떤 비례 계수, 그렇죠? 그걸 우리가 결합계수라고 하는데 K를 곱한 값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설 자석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결국 이때의 이 K 값을 우리가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그래서 K는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루트 L1, L2분의 M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누설 자석이 10%가 있다. 그럼 여기로는 0.9만큼의 비율, 그렇죠? 흐르기 때문에 그때의 결합계수를 0.9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자, 누설 자속이 10%다. 그럼 0.1이죠, 얘가. 그러면 결합 계수는 1에서부터 0.1을 뺀 0.9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20%의 누설 자속이다. 그러면 1에서부터 0.2를 뺀 0.8을 우리가 결합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결합이 없을 때 온통 얘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이쪽으로 전달이 안 돼. 그럴 때 K는 바로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종 정리 요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거예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은 만약에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를 알게 된다면 이상적으로, 즉 이쪽에서 누설 자속이 전혀 없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루트 L1, L2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누설 자속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이 값에다가 K라고 하는 어떤 비례 계수죠. 계수가 곱해진 이 값을 우리가 결합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K는 결국 루트 L1, L2분의 M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 누설 자속이 있다. 결합 계수는 0.9로 봐야 된다는 거. 0.1이 아니에요. 1-0.1을 해서 0.9가 돼야 돼. 마찬가지 20이다. 그러면 0.8. 미결합이다. 0. K는 0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자.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코일의 접속으로 갑니다. 코일의 접속. 직렬로 접속했을 때 자, 어떤 상황인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요. 우리가 지금 감을 한번 잘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따라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흘러가네. 그치? 자, 우리가 회로에서는 여기 이렇게 교차하더라도 점을 찍지 않으면 이 둘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점을 찍어요. 만약에 이 둘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 둘이 연결돼 있다, 둘이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가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이렇게 감아놓은 접속을 우리가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자, 따라가 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 얘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빠져나가네.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은 것을 우리가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얘가 가동인지 차동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동 접속에서는 지금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치? 자, 흘려보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슉 빠져나갔는데, 그쵸? 그때, 자, 이 녀석의 이 코일을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으로 파이1이 만들어지고요. 자속이. 얘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나가면서 이 방향으로, 그쵸?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 녀석은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쵸?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이 손가락 모양, 그쵸? 얘가 전류가 이렇게 움켜쥐는 모양으로 전류의 흐르는 방향으로 하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류를 지금 이 방향으로 흘려 보내주면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전류를 지금 이 방향으로 흘려 보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요 네 손가락을 움켜주게 되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파이2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봤더니 파이1과 파이2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같은 방향, 뭡니까? 더해진다. 그 얘기죠. 자속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일을 우리가 회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때 가동 접속을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쪽에다 점을 찍으면 얘도 이쪽에다 점을 찍어서 같은 방향임을 나타내 주자. 그 얘기를. 뭐 이쪽에 찍으면 안 됩니까? 이쪽에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요것도 돼요. 이것도 이쪽에 점 찍고 이쪽에 점 찍으면 방향이 같잖아. 그치? 이런 것을 우리가 가동 접속으로 직렬 접속했다. 이렇게 나타내 주겠다.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때의 이 가동 접속돼 있을 때의 그때의 요 녀석의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이거를 가동 접속해서 첨자를, 그쵸? L 아래 첨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이 녀석은 여기 1차 측에서의 인덕턴스 I1과
2차 측에서 인덕턴스 I1을 더한 거에다가, 그쵸? 직렬이니까 그냥 더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얘네 둘의 상호 인덕턴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EM이 추가적으로 더 곱해진 그 값이 바로 가동 접속에서의 바로 전체 인덕턴스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다, 그 얘기. 자, 이거는 별로 복잡하고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받아들입시다. 그럴만하죠. 뭔가 얘네 둘이 직렬이기 때문에 더했는데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하, 얘는 2배의 상호 인덕턴스가 더해져서 최종 가동 접속일 때의 인덕턴스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 보냈더니요, 그치? 아, 이렇게 흘러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네요, 그치? 그래서 역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 그렇죠? 이렇게 또 이 녀석을 이렇게, 왜냐면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손가락,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들어와서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요, 그치? 그래서 손가락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켜줘 봤더니 이 방향으로 phi1, 역시 엄지손가락 이 방향으로 phi2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 역시 전자계학에서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런 것들을 원래 다 배우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결론만 받아들여 줍시다. 그래서 지금 자석이 phi1과 phi2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죠. 부딪혀 상쇄됐죠. 서로 빼어진 값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녀석을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동 접속은 아까 가동 접속과는 달리 점을 이쪽에 찍었으면 같은 방향이려면 여기였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찍어서 얘가 차동 접속임을 나타내주고, 또 이쪽으로 찍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찍으면 안 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바로 이 방향에다가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것도 차동 접속임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차동 접속은 역시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의 직렬 접속 뭡니까? 바로 R1 플러스 R2 그랬었잖아요, 직렬일 때. 그 토탈 저항.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렬이에요. 그래서 L1 플러스 L2인 건 똑같은데 차동일 때는 바로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인 EM이 이번에는 역시 빼어진다. 아까 가동일 때는 뭐였습니까? 가동일 때에는 L1, L2의 합의 플러스 EM이었죠. 단위는 헨리가 되겠지, 역시.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동 접속, 그렇죠? 가동 접속 같은 방향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내고, 차동 접속 얘가 이쪽이면 얘는 이쪽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 주는 것으로 계산하고, 가동 접속일 때의, 그렇죠? 전체 인덕턴스는 L1, L2 직렬이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동 접속도 빼는 거 아니야. L1, L2 더한 거에다가 바로 상호 인덕턴스 EM이 얘는 더해지고, 그래서 가동 EM이 빼져서 차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로부터 만약에 가동 접속의 인덕턴스와 차동 접속의 인덕턴스를 안다면 이것으로부터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방법을, 즉 M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요, 좌변은 좌변끼리 빼봅시다. 자, L 가해서 L 차가 만들어지겠죠. 자, 우변은 우변끼리 또 빼봅시다. 그치? 그래야 L1, L1 없어지고 L2, L2 없어지면서 EM에서 마이너스 EM을 빼니까 4M이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L가 마이너스 L차, 그쵸? 얘가 내려간 거지. 이렇게 해서도 상호 인덕턴스를 얻어낼 수 있겠다, 그 얘기지. 자,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 형태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이걸 유도해내서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코일의 병렬 접속으로 가보면요, 이 녀석은 자, 병렬이니까 코일이, 그렇죠? 이렇게 병렬로, 그렇죠? 병렬로 접속돼 있어서 가동 접속일 때 역시 같은 방향에 위면 위, 여기도 아래면 아래, 이렇게 찍어서 표현했을 때를 우리가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가 저항의 병렬 뭐였습니까? 저항의 합성저항 병렬일 때는 뭐였습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거였죠.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랬듯이 요 녀석에서도, 자, 가동 접속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의 가동일 때의 그때의 전체 인덕턴스는 오호 얘랑 똑같네. L1 플러스 L2분의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여기가 L1, L2 뭐 이렇다고 하면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상호 인덕턴스가 또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게 붙는다는 거지. 아, 마이너스 m제곱 분모에는 마이너스 2m. 아, 이게 붙네 아쉽게. 그치? 응? 자, 이거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 하지 않고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결론만 외워봅시다. 오호, 차동일 때도 보면 얘는 점을 반대로 찍었죠. 위에 찍었으면 아래 찍었으면 위. 이걸 보면 아 얘가 차동으로 병렬 접속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병렬 접속이니까 기본 틀은 똑같네. 얘랑 똑같아.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근데 여기도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자 얘랑 어떻게 다를까요? 자 당겨봐. 샥 당겨봤더니 오호 요거 분자 똑같네. 분자 똑같아. 분자는 마이너스 M제곱. 근데 분모가 플러스 2M이나 뭡니까? 왜 차동인데 여기가 플러스고 가동인데 여기가 왜 마이너스입니까? 아 가동일 때가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 그치? 근데 크려면 분모가 작아야 얘가 크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하면 요거 마이너스 붙는 거 안 잊어버리겠지? 얼마? 마이너스. 자, 차동일 때는 가동일 때보다는 얘가 작아야 돼. 이 값이. 그러려면 분모가 커야죠. 얘보다는. 크다는 건 뭡니까? L1, L2에 2m이 더해진 값이 당연히 얘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얘가 작은 값을 갖게 되지.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녀석을 외워봅시다.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제곱 가동일 때. 그리고 틀은 저항에서의 병렬 연결과 똑같고 거기에 m이 추가가 돼야 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m제곱. 분자는 똑같아. 그리고 얘가 더 커야 돼. 커야 작아지는 거야. 차동일 때가 플러스야. 조심해야 돼. 그쵸? 이걸 기억하면서 외워봅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